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한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16번부터 21번까지 인문지문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인문지문이 뭐냐면 독서 중에, 비문학 중에요, 사람에 관한 학문입니다. 휴머니티라고 하는데요. 보통 철학, 그리고 문사철이라고 해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문학과 보통 역사, 심리학 이렇게 주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철학이 나옵니다.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으로 나뉘는데 여기 로크하고 라이프니츠가 나오기 때문에 서양 철학에 해당되죠.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문제 보지 않고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했고요. 오른쪽 왼쪽을 좀 바꿔서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단기호 표시하겠습니다. 본유론자들은 인간의 경험에 앞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정신 속에 각인된 것을 본유적이라고 하면서 필연적 진리들은 본유적이라 주장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본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라. 반복되는 말을 주목해서 이제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유. 원래 본래 본자에, 근본 본자에 있으려, 근본적으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두 번째 문장에 필연적 진리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필연적 진리라는 말이 됩니다. 필연적이라는 건 100%, 반드시 필이니까 100%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본유론자들이 나왔어요. 본유론자, 철학자들입니다. 인간이 경험에 앞서 있습니다. 인간이 정신 속에 각인, 새겨서 있는 본유적이라고 하면서 필연적 진리는 본유적이다. 필연적 진리는 본유관념이다. 라는 말까지 했네요. 본유관념이다. 본유관념은 반드시 참이다. 필연적이니까 반드시 참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본유론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유관념은 필연적 진리다. 필연적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참인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편적 동의를 보았다. 보편적 동의라는 말이 나왔고요. 하지만 귀납법을 적용한 과학적 관찰과 감각적 경험을 중시했다. 여러분, 경험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반복됐습니다. 근대 경험 또 나왔습니다. 입장에서는 본유관념을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근대 경험론과 본유론자는 다른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경험론자 나왔죠. 그러면 로크가 네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모가 동그라미를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본유론자가 있는데 로크는 이것을 비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모 봅시다. 갓 태어난 인간의 정신 상태를 백지 상태에 비유하면서 본유전달이 말하는 본유관념은 본유된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경험 반복하겠죠. 당연히 경험론자니까 경험을 중시할 겁니다. 얻게 되는 걸 주장했다. 본유론자들이 본유관념으로 보는 대표적인 동일률과 모순율이 있다. 본유론자들이 동일률과 모순율을 본유관념으로 보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와 같은 동일률이라 하고, 어떤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모순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 둘 다 모두 참이라고 하는 지식을 말한다. 로크는 아이들은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들이 모순율이나 동일률이 자신의 연결에 있는 것도 모르죠. 애들은 그건 모릅니다. 어려워서. 우리도 몰랐잖아요. 사례를 들어 동일률과 모순율이 본유적인 것을 부정했다. 로크에게 어떤 정신 속에 각인된다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는 동시에 의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이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말했던 동일률과 모순율의 본유적인 임을 보편적으로 동의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간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한 것이다 라고 했던 거 좀 밑줄 쳐둘게요. 이렇게 밑줄 쳤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봅시다.
경험론자가 있습니다. 경험론자는 비판합니다. 누구를 비판합니까? 본유론자를 비판하는 거죠. 본유론자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경험론은 무슨 얘기인데, 경험론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본유관념이라는 거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 필연적 관계,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 보편적 동의, 동의라고 쓸게요. 동의를 관계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게요. 3문단이죠. 3문단이 맞죠?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있습니다. 가 먼저 보고 우리 문제를 먼저 볼 겁니다. 로크가 네모였죠. 경험론자입니다.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간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했죠. 또 하나의 근거니까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근거가 두 번째가 되니까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첫 번째 근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동일률, 모순율이 애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근거를 첫 번째로 든 것이 동일률과 빨간 것은 빨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모순율. A는 키가 크면서 동시에 키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모순율의 사례를 들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근거는 단맛은 쓴맛이 아니라는 지식을 제시했다라고 두 번째 근거를 댔습니다. 여러분, 단맛은 쓴맛은 아니죠.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동일과 모순율을 아이들은 모른다. 그죠? 아이들은 모른다. 자, 그럼 두 번째 근거 봅시다. 이 지식은 필연적 진리이기 때문에 보편적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 진리고 보편적 동의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단맛은 쓴맛은 아닌 게 필연적 진리잖아요. 보편적으로 동의가 되잖아요. 본유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진리는 본유관념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필연적 진리니까 보편적 동의가 되면 본유관념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은 단맛은 쓴맛은 아니다는 감각적 경험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단맛 쓴맛은 감각을 하는 거잖아요. 혀로. 본유론자들은 이 지식을 본유관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순이 된다는 거죠. 이 모순을 간파해 놓고는 이 근거를 통해서 본유관념이면 반드시 보편적 동의가 된다는 본유론자 주장을 반박했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필연적 진리는 보편적 동의가 되고, 보편적 동의가 되면, 동의라고 써야 되는데, 동의가 되면 본유관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처음에 동그라미 쳤던 본유론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로크는 이렇게 다른 사례를 하나 들고 왔어요. 로크는 사례 들고 왔는데 그게 바로 단맛은 쓴맛이 아니답니다. 단맛은 쓴맛이 아니답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을 가지고 본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본유론자는 이거는 감각이네. 그죠? 감각이니까 이거는 본유관념이 아니야.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한 관념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단맛은 쓴맛은 아니다는 필연적 진리잖아요. 그죠? 보편적 동의가 되잖아요. 그럼 본유관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본유관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순된다고 보는 것이죠. 로크는 인간이 일종의 백지와 같은 상태고, 아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정신은 먼저 감각을 통해서, 먼저 감각이라는 것은 1번이라고 할게요. 달다 쓰다가 된 개별적이고 특수한 관념을 받아들인다가 첫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관념들 중에 관념을 받아들였잖아요. 일부 관념의 추상작용을 통해서 이게 2번이 되고요. 그리고 개별 관념을 일반화하는 관념을 이해하게 된다가 3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필연적 진리들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라고 주장한 게 이게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게 된다. 이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식의 기본은 인간의 경험이며 본유론자 동그라미가 말하는 본유관념은 사실 본유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필연적 진리다 라는 것이 로크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쌤이 반반 나누고 왼쪽 오른쪽 바꾸어서 왼쪽에는 지문, 오른쪽에는 문제 두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풀 수 있겠네요. 우리는 가만 볼 겁니다. 가만 볼 거고 적절한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가와 달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한계점을 서술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시대 변천 아니고요. 한계점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번은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벌어진 철학자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면 서로 싸워야 되는데 논쟁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로크가 본유론자를 이제 비판한 것이죠. 특정 철학자가 기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맞는 말이네요. 특정 철학자는 로크가 되고 기존 주장은 본유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 철학자가 주장한 후대 계승된 양상 헛소리, 삽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우리는 4번을 소거했습니다. 5번 사회에 끼친 영향 무슨 소리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러면 1번하고 3번 남겨두고 16번으로 넘어갑시다. 뾰로롱 17번 우리 로크만 볼 겁니다. 그러면 3번, 4번, 5번은 라이프니츠나 나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로크는 사례를 들어 본유관념의 존재를 부정했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례는 단맛은 쓴맛은 아니라든지 아니면 모순율, 그다음에 동일률을 말하는 거죠. 그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연적 진리는 인간의 경험에 기원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2번까지 봤습니다. 그럼 3, 4, 5를 남겨두고 18번으로 휙. 자, 로크와 라이프니츠, 우리 로크만 볼 겁니다. 자, 모두 동의하는 건데요. 로크 밑에다가 동그라미 쳐봅시다. 감각을 통해서 개별관념을 파악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X가 되겠고요. 필연적 진리가 반드시 보편적 동의가 되는 건 아니다. 필연적 진리라 하더라도 자, 이거 이문단 끝에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간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필연적 관계가 원래 본유론자들 입장에서는 일치해야 되지만 이거를 관계를 부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그다음에 맞고 3번 필연적 진리는 감각돼야 된다. 필연적 진리는 감각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본유관념이 아닌 지식과 본유관념의 지식이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본유관념이 아닌 지식과 본유관념인 지식이 서로 같다? 본유관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X가 될 것 같고요. 5번에 필연적 진리는 정신에 내재된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이. 근데 이걸 추상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번 찾았네요. 19번 가겠습니다. 19번 기억은 로크에게 어떤 의미인지. 로크에 해당되는 거니까 1번하고 3번, 5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네요. 기억은 이겁니다. 아이들은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정신인지 모릅니다. 그럼 로크에게 동일률과 모순율이 본유적이지 않다는 주장하는 뒷받침의 근거가 맞겠네요. 3번 로크에게 일반화하는 추상작용을 거치면서 거짓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는데요. 추상작용을 거치면서 거짓으로 인정된다. 여러분 동일률과 모순율이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면 여러분 필연적 진리가 되겠죠. 거짓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동일률은 이거잖아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추상작용 거치면서 거짓으로 인정된다는 건 틀리겠네요. 참으로 인정되겠죠. 물론 본유관념에서 거치는 과정과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3번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5번 로크는 감각경험에서 비롯된 지식이
니은이라고 했는데 단맛은 쓴맛은 아니다라고 하는 니은은 당연히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5번 맞는 말. 20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A 이론이 있고 B 이론이 있는데요. A 이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A 이론, 대립적인 이론 A 이론. 아동은 언어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국어를 학습하게 되는데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언어적 자극을 받게 되고 이를 모방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방도 하고 자극도 받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모국어를 학습하게 되는데 학습 결과 아동은 모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게 되고 모국어 규칙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B 이론은 이렇습니다. 아동이 모든 언어를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언어 규칙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먼저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문법 규칙이 맨 뒤에 있는 거하고 이거는 맨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 규칙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진리. 아동은 문법 규칙을 통해서 일반화하는 모국 규칙 가설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발화해서 가설을 검증하고요. 학습하고요. 그리고 문법 규칙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언어적 자극을 받고 모방하고 시행착오하고 학습하는 거하고 여기서는 보편적 문법 규칙을 가지고 태어나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학습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1번의 A 이론의 아동이 모국어 문법 규칙을 언어적 자극에서 시작했다는 건 맞잖아요. 그럼 본유론자 입장에서는 모국어 라면 A 이론의 모국어 문법 규칙을 본유적으로 보지는 않겠군.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편적 문법 규칙을 가지고 태어났어야 바로 본유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시행착오 겪고 그렇기 때문에 본유적으로 보지는 않겠죠. 본유적인 것은 일문단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경험에 앞서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자, 다시 볼게요. 본유론자 입장에서 A 이론의 국어 문법 규칙은 언어적 자극을 받고 이를 모방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른들 따라하고 그래서 경험에서 온 거예요. 그럼 본유적으로 보지는 않겠죠. 맞는 말 2번. 자, 모국어 문법을 알기 전에, 규칙을 알기 전에 성인으로부터 언어적 자극을 받는다는 말이 위에 있었습니다. 성인으로부터 언어적 자극을 받는다고 여기 했었잖아요. 자, 로크는 경험론자입니다. A 이론의 모국어 문법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B 이론의 문법 규칙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것은 본유론자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당연히 본유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1번하고 3번하고 반대가 됩니다. 4번, 5번은 볼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라이프니츠가 나왔기 때문에 4번, 5번은 남겨두고 일단 1번, 2번, 3번만 소거한 상태에서 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보겠습니다. 나도 문단 기호를 한번 표시를 해볼 텐데, 자, 오른쪽, 왼쪽 좀 바꾸겠습니다. 쌤이 오른손잡이여서 그래요. 여러분 상관없죠. 그죠? 1문단. 그 밑에 뭐 자꾸 눌러져서 자꾸 화면이 꺼지고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합리론 입장에서 보는 라이프니츠. 합리론 쌤 다이아몬드 치겠습니다. 라이프니츠 다이아몬드 하겠습니다. 본유관념을 부정한 로크 주장을 반박했다. 자, 원래는 본유관념을 동그라미고요. 이걸 부정한 사람이 로크입니다. 근데 로크를 반박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본유론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본유론자. 근데 이거를 비판한 사람이 바로 로크죠. 비판한 사람이 로크입니다. 로크는 쌤이 네모 쳤잖아요. 네모. 근데 로크가 경험론자입니다. 로크는 경험론자.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걸 또 비판한 사람이 이제 합리론입니다. 합리론이 다이아몬드. 자, 합리론이고, 라이프니츠 먼저 쓸게요. 라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합리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비판, 반박, 이렇게 한 거죠. 하나 더 발전하는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을 인식하고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 동의를 한다고 보면서도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사이에 필연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까 그 문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세 번째 문제인데 16, 17, 18, 18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동일률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로크를 동의하는 겁니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이 사례는 동일률 모순율이 본유적인 것을 보편적으로 동의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아이들이 동일률 모순율을 자각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면서 동일률 모순율을 자각한 모든 사람은 이 두 지식은 동일률과 모순율입니다. 본유적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스스로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어른들은 그걸 다 안다면 본유적이라고 동의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점이 되죠. 이런 입장에서 따르면 이런 입장이 결국 합리론인 라이프니츠 입장입니다. 보편적 동의가 본유관념의 존재의 직접적 근거는 될 수 없지만 바로 본유관념 존재에 관한 간접적 증거는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합리론입니다. 합리론은 라이프니츠입니다. 선생님이 라이로 쓰겠습니다. 너무 이름이 길었어요. 왜 5글자나 됩니까? 자, 그러면 보편적 동의라고 하는 그 합리론, 동일론 뭐 있습니까? 모순율 이런 거 있어요. 동일률, 모순율. 보편적 동의가 본유관념이 있다는 것에 직접적 증거는 못 되더라도 간접 증거는 됩니다. 그러면 사실 간접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범인들을 왜 형사가 잡아서 구속을 시킬 때 심정 증거 가지고는 밝힐 수 없죠. 직접적 증거, DNA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보편적 동의에 대한 라이프니츠 입장은 본유관념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논증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간접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지식 획득에 대한 로크의 주장이 가지는 한계를 통해서 본유관념이 존재한다는 걸 주장했다. 로크 너 한계 있어 이렇게. 라이프니츠는 지식을 필연적 진리와 사실적 지식으로 구별했다. 이거 밑줄 쳐둘게요. 필연적 진리, 사실적 진리를 둘로 나눴습니다. 지식에 대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필연적 진리는 동그라미 칠게요. 반드시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참인 명제가 필연적 진리입니다. 이러한 그의 입장에 따르면 본유관념은 필연적 진리고 본유관념으로 추론한 지식도 필연적 진리고 이와 달리 사실적 지식은 네모칠게요. 경험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고 필연성 없고 우연적인 참인 명제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명제다라고 둘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로크가 네가 주장하는 진리들은 전부 다 사실적 진리야. 본유적 관념인 필연적 진리는 따로 있어. 너 이거 부정했지? 이거는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본유관념은 필연적 진리라고 했고 단맛, 쓴맛 이런 거는 이제 사실적 진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사과는 빨갛지 않은 사과도 있잖아요. 파란 사과도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개별적인 사실적 진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적 진리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1문단, 2문단, 3문단. 라이프니츠는 합리론이고요. 그다음에 로크는 경험론입니다. 언급한 필연적 진리는 귀납적 일반화에 따른 지식이다. 귀납적 일반화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구체적 사례에서 기억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이행으로 가면 됩니다. 연역과 반대가 되죠. 일반으로 가면 됩니다. 좁은 데서 넓은 거는 게 귀납적 일반화입니다. 일반으로 간다고 일반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계란이 있어요. 계란은 동그랗다. 또 계란은 동그랗다. 저 계란도 동그랗다. 요 계란도 동그랗다. 따라서 계란은 동그랗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화 시키는 겁니다. 귀납적 일반화. 로크가 말한 필연적 진리는 귀납적 일반화를 한 거다. 그럼 일반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네모난 계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참여를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귀납적 일반화는 필연적 진리가 반드시 참여를 확증해 줄 수 없다고 봤다. 쌤이 든 계란 사례보다는 이게 좋겠네요. 백조는 하얗다. 있잖아. 첫 번째 백조는 하얗다. 두 번째 백조는 하얗다. 세 번째 백조는 하얗다. 네 번째 백조는 하얗다. 다섯 번째 백조는 하얗다. 이렇게 막 사례를 든 다음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백조는 하얗다. 그게 귀납법이거든요.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검은 백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임을 보증할 수 없는 거죠. 귀납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을까요? 만약에 친구 병주라는 애가 있어요. 김병주는 재수가 없어.
박병준은 재수가 없어. 최병준은 재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사례를 들다가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병준은 재수가 없다라고 일반화하면 성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참임을 확증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일반적 비납하는 수학에서 검산과 같은 필연적 진리를 검증하는 것일 뿐, 따라서 그에게 본유관념은 경험적으로 주어질 수 없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말하는 겁니다. 경험적 진리에서 경험적으로 오는 것은 사실적 진리이지 필연적 진리인 본유관념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유관념에 대해서 본유론자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유관념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본유관념. 첫 번째, 누구? 본유론자.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됩니까? 론자 있다. 그러면 로크 경험론자입니다. 로크 경험론자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본유관념 없다.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이 없다고 한 로크를 실컷 까는 겁니다. 그러더니 네가 말하는 것, 로크 네가 말하는 거는 라이프니 입장에서 어느 전부 다 사실적 진리지 필연적 진리가 아니야. 필연적 진리는 본유관념이 있어. 이거 당연한 거를 너무 까고 그러면 안 돼. 애들이 모순율과 동일률 모르는 거는 자각을 못해서 그런 거야. 어른 되면 나 알아. 원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성에 의해서 발견된 거다. 그럼 사문다. 라이프니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본유관념은 내재적으로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맨 마지막 문단에 개소리를 짓거려요. 정신에 존재하는데 이 핵심적 이론은 단자론이라 하면서 단자론 네모칠까요? 라이프니츠니까 다이아몬드 라이프니츠는 다이아몬드 합리로 다이아몬드 네모는 로크였죠. 단자를 세 개를 구성하는 형 이상에서 실체이며 그 머릿속에 대가리 속에 뇌 속에 단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게. 인간에게는 정신이라는 단자가 있고 이 단자 안에 본유관념이 내재 있고 그럼 본유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로크는 없다는 거고요. 그는 자신의 단자론이 로크의 본유관념 비판에 의해서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고 봤다. 내 주장이 로크가 까면 내가 까일 것 같은데 흔들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라이프니츠의 본유관념 주장은 자신의 단자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맨 마지막 두 문장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까일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려고 단자론을 지켰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왼쪽 오른쪽 바꾸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지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문제 있습니다. 자, 설거지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나를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우리가 해결했으니까 1번, 3번만 보기로 해요.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시대에 따라 변천 개소리 정답 3번 됐습니까? 그러면 특정 철학자인 라이프니츠가 기존 주장 로크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3번 확실하죠? 17번 3, 4, 5만 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지식의 획득에 로크의 주장이 가지는 한계를 파악했다. 맞고요. 라이프니츠는 필연적 진리와 사실적 진리 모두 반드시 참으로 보았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아까 사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과. 여러분 사과는 빨갛다 라고 하는 건 사실적 진리잖아요. 사과는 빨갛다. 사과 레드라고 써요. 근데 반드시 참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파란 사과도 있는 거고 노란 사과도 있는 거니까 정답 4번이 되겠죠. 5번 라이프니츠는 다이아몬드는 네모의 본유관념 비판이 자신의 단자론을 비판해 줄 수 있다고 맨 마지막 문장에 그 앞에 문장이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18번 문제. 18번 답을 찾는데 우리 찾았지만 쌤이 확인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필연적 진리가 반드시 보편적 동의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 갔냐. 나죠, 나. 그러면 쌤이 빨간색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본다면 금방 2번 필연적 진리가 반드시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건 아니다. 쌤이 또 말이 다른데요. 여러분 본유관념이 필연적 진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보편적 진리입니다. 필연적 요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9번 이제 2번 4번 남았는데요. 기억이 뭡니까? 기억이 동일률 모순율입니다. 아이가 본유관념을 자각 못해서 그런 거야. 모르는 거 그래서 그런 거야. 맞는 말이 되겠죠. 깜짝이야 찐해서.
4번 라이프니츠에게 니은은 그거 아닙니까? 그 단맛 쓴맛? 단맛은 쓴맛은 아니다. 라이프니츠에게 본유관념을 가지고 추론한 지식이 아니다. 라이프니츠에게 본유관념을 가지고 추론한 지식이 아니다.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이죠. 정답 4번이네요. 3번이네요. 3번. 로크에게 일반화하는 추상작용을 거치면 거짓으로 인정되다. 로크한테 일반화하는 추상작용을 거치면 니은 같은 게 참으로 인정이 되겠죠. 여러분 참으로 인정이 되겠죠. 정답 아까 찾았었네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라이프니츠 우리 A 이론 B 이론 나오는 거 있잖아요. A 이론은 뭐 성인으로 자극받고 모방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문법 규칙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보편적 문법 규칙을 대가리 속에 알고 있다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서 학습하고 모국어 문법 규칙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보겠습니다. 4번 5번 이렇게 볼게요. 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왼쪽에 보기를 두고 오른쪽에 선지를 두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B이론에서 보편적 문법 규칙이 필연적 문법 규칙이라는 점에서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그 점에서 라이프니츠 누굽니까? 다이아몬드 합리론이죠. 보편적 문법 규칙을 자각한 모든 사람의 보편적 동의가 있게 하는 명백하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필연적 진리는 보편적 동의가 되고 그것은 보편관념이다. 무슨 관념? 본유관념이다. 그죠? 라이프니츠는 이겁니다.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라라고 쓸게요. 필연적 진리, 필지는 보편적 동의고 보편적 동이고 이거는 본유관입니다. 본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로크는 본유관념 따윈 없다. 이렇게 본 거고요. 다음 5번에서 B이론은 규칙은 가설의 검증을 거친다 했습니다. 그러면 라이프니츠, 로크는 보편적 문법 규칙을 여러분 귀납적 일반화라는 말을 나오면 이거는 로크에 해당되는 거죠. 라이프니츠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세 가지 입장 있잖아요. 세 가지 입장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노트에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누굽니까? 보편론자, 그죠? 보편론자는 뭐라 그랬어요? 보편론자는 필연적 진리는 보편적 동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로크는 본유관념이라는 거 사실 없고 이거 없다. 필연적 진리는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로 깠습니다. 하나는 동일률과 모순율을 애들은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본유관념 있니? 또 두 번째는 단맛은 쓴맛은 아니다는 건 필연적 진리고 보편적 동의면 본유관념 니들 말대로 있어야 되는데 니들은 단맛은 쓴맛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감각이기 때문에 본유관념이 아니라고 주장하잖아. 모순되잖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로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개별적인 특수한 걸 받아들이고 추상작용 해가지고 일반화 해가지고 필연적 진리가 되는 거 알게 되는 거야. 근데 근원은 그 원천은 경험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라이프니츠 입장은 이것입니다. 둘 다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실적 진리가 있고 그다음에 필연적 진리가 있는데 사실적 진리를 가지고 너는 경험에서 로크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와 별도로 필연적 진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 찾았네요. 필연적 진리는 본유관념이고 이것은 보편적 동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본유관념은 필연적 진리고 필연적 진리는 보편적 동의가 되고 그건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자로는 우리 뇌 속에 뭐 들어있다 하면서 약간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그런 개소리들을 옛날에 철학자들이 한 거 막 저것끼리 싸우고 까고 이제 우리도 까면 되겠죠 얘네들을.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개소리 하는지 여러분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한 35분 정도 조금 안 되게 걸렸네요.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칠게요. 정리까지 좀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잘 따라가면은 독해력이 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2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고3 모의평가 수능 문제 이런 것도 기출문제 좀 사서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보고 내신만 너무 파지 말고 이렇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내신에 나온다는 거는 학교에서 좀 신경 써서 모의고사를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수능 정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독서를 논리적으로 잘 따라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푸는 순서도 봤죠. 가 보고 문제로 들어와서 몇 개 해결하고 나 보고 나머지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